블로그 대표라는 어마어마한 타이틀인데 일단 저는 자격은 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다른 블로거분들의 의견을 대신 전달한다라는 어떤 차원에서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이름은 한지훈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 뭐 대표라는 어떤 대표 패널로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제가 블로그를 2004년부터 아마 대한민국 블로그 서비스가 시작된 초창기일 텐데 그때부터 계속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앞에 권원영 교수님, 다른 패널 분들이 모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약간 본질적인 블로거 입장에서 본질을 한번 블로거의 본질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블로거의 본질이라는 게 가장 처음 생각할 수 있는 건 역시 그 컨텐츠를 만들어낸다. 그것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해낸다. 그런 부분은 아마 가장 블로거의 가장 큰 특징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거기에는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죠. 남의 이름도 아니고 자신의 이름입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블로거분들이 모두 다 자기의 이름, 자기의 사진, 그런 별명 이런 걸 가지고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매체 미디어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굉장히 세세할 수도 있고 소소할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시각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블로거의 어떤 본질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구에 60억 명이 있으면 60억 개의 블로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인터넷으로 통하라. 그러니까 예전에 언로라는 말이 있죠. 백성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왕으로 통하는 언로가 막혔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관심 때문에 그게 지금 블로그에서는 인터넷이 그 언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터넷이 아니었다면 지금과 같은 블로그는 절대 존재할 수 없겠죠. 다음. 네. 근데 그런 블로그의 본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좀 장애가 좀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본 블로그 생활을 해보면서 장애가 있었는데 국내 블로거 얘기를 하기 전에 해외 블로거 얘기를 잠깐 해보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해외 블로거 쪽 통계를 따로 이렇게 정리한 부분이 적당하게 없어서 이 테크노라티라는 사이트를 찾아봤는데 테크노라티는 지금 미국에서 운영하는 그 메타 블로그 사이트입니다. 제일 유명한 곳이라서 이쪽을 대표로 잡았는데 자료 보니까 이제 등록된 블로그가 134만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카테고리가 모두 9개로 나눠져 있고요. 재밌는 건 이제 밑에도 보는데 그림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죠. 녹색, 환경, 미국에서는 그런 환경 주제를 굉장히 중요시 하더라고요. 그 카테고리가 있는 블로그들 다 합치면 26만 개 정도 되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중복된 어떤 하나의 블로그가 중복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개수는 더 적습니다. 근데 그 저 숫자가 의미가 있는 건 그거는 이제 카테고리별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기본적인 숫자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종류별로 어떤 각자의 어떤 분야별로 해서 굉장히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따로 이제 화면에 표시는 안 했지만 테크노라티는 굉장히 세계적인 블로그 메타 사이트인데 이쪽 사이트에 등록 2011년에 조사한 자료를 보면은 이쪽 사이트에 등록한 블로그의 50% 정도가 미국 블로그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오스트레일리아나 캐나다 이쪽까지 다 합치면 대략 60에서 70% 정도가 영어권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까지 합치면 거의 90%죠.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다국어를 워낙 많이 사용하니까 아마 영어 페이지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테크노라티에서 다루는 블로그들이 거의 영어권 블로거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거를 전제로 해서 2011년에 한 자료 조사를 보면은 블로깅을 통해서 이 조사한 블로그의 14%가 수익을 얻는다고 답변을 했고요. 그 중에서 연간 평균 수익이 한 24,000불 정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차피 평균이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분류해보면 파트타임 전업이 아니라 약간 부업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전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기업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평균 수입이 24,000불이라는 건 굉장히 괜찮은 시장도 많고요. 그다음 최고 수익이 14만 불인데 어차피
딱히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 이제 대한민국 블로그의 현황으로, 그 상황으로 돌아와 보면은 그 포털의 지배력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다음. 네이버가 2,800만 개, 이게 이것도 2010년에 잡은 통계거든요. 네이버 블로그 등록한 게 2,800만 개, 다음에 800만 개 이렇게 돼 있는데 합치면 3,200만 개고, 그 외에 이제 군소 서비스 포함이 돼 있겠죠. 근데 3,200만 개만 해도 대단한 숫자죠. 제가 3,200만 블로거의 대표라니. 그렇고 이제 정보의 소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언론사에서 보다 더 빨리 특종을 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로그가 언론으로 인정을 받고 있느냐, 미디어로 인정을 받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의문점이 좀 있고요. 오히려 기존의 언론사들한테 약간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방금 이제 정준하 조사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그 마트 점원한테 불평을 얘기했다가 그만뒀다라는 식으로 알고 계신 분이 대부분일 텐데요.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게 나중에 고쳐졌어요. SBS에서 방송할 때 기사 제목도 고쳐지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안 듣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블로거는 나쁜 사람이다, 또 파워 블로거는 나쁜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좀 사회적인 인식이 좀 안 좋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영어권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 모델의 한계가, 결국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한다는 부분이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익의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힘들어서, 개인으로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결국 위험에 됐던 상황이 있고 있다. 네, 이거 어떤 신문에서 결국 내리지 않고 그대로 온라인 뉴스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자료고요. 네, 다음입니다. 네, 역시 컨텐츠 조율인데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모 블로거의 집에서 전기장판을 불려놨어요. 그 사진을 자기 블로그에 올렸는데 이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가지고 두 신문사에서 무단으로 도용을 했고, 그 중에서도 또 어떤 신문사는 다음 있습니다. 그 광고인지 기사인지 모르는 그 기사가 종종 있죠. 여기 보면은 그 티타늄이 이쪽에서 그 사진을 사용해서 다른 제품 광고처럼 보이는 마치 홍보를 잘 해주는 그런 기사를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참 재미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털, 아까 이제 블로그는 포털의 어떤 지배를 많이 받고, 영향력을 참 많이 받고 있는데, 포털 검색에서 이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네, 예를 들어서 자사서 콘텐츠에 대해서 비판적인 포스트 중에 해당 포털의 검색에서 아예 찾을 수가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그 검색을 약간 바꿔서만 해보면은 다른 블로그는 나오는데 저 블로그만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이유로 검색 순위가 낮아지는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열심히 글을 하루 종일 써서 올렸는데 검색 순위가 막 10페이지, 15페이지 뒤로 빌려있다면 도저히 찾을 수가 없겠죠. 근데 문제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마치 이건 불량 블로그로 분류가 돼서, 저품질 블로그로 분류가 돼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설명이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라는 거고, 기준이 좀 애매한 거죠. 그래서 또 재미있는 현상인데 직접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당장 네이버에 들어가서 말을 해버렸네. 우리나라 검색사에 들어가서 저 추석 선물, 어린이날 선물 띄지 않고요. 띄어쓰기 안 하고 바로 하면은 블로그 세팅이 제외가 됩니다. 재밌는 현상이죠. 추석하고 한 칸 띄고 선물을 한다거나 다른 검색을 하면 블로그 세팅이 나오고요.